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3점을 줬습니다. 부상병동 뉴캐슬에게 압도당하는 바람에 최근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뉴캐슬이 지배한 축구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토트넘 캡틴에게 이번 경기보다 더 부진했던 경기는 없었을 것이다. 뭐야? 그 위에는 베르나가 그걸 성공 못 시켰다고 욕하더니 뒤에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최악으로 끝난 토트넘의 뉴캐슬 원정 경기입니다. 탑4 싸움 아주 급한 시기인데 경기 내용 워낙 좋지 않았었고 정말 뭐 참패 더 골 안 먹은 게 다행인 경기였고요.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기를 바랬는데 사실 전반 초반에는 오히려 기회가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뉴캐슬 원정 사실 기록으로 보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이날 이전까지 최근 9경기만 따졌을 때도 2승 1무 6패예요. 이 정도면 원정 성적이 오히려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2패가 모두 참패이긴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1대5 패배 때는 손흥민 선수가 역대 가장 빠른 교체 아웃을 당했어요.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때 작년 1대6 패배 때도 풀타임은 뛰질 않았었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번 경기 또 그 징크스가 어떻게 보면 이어진 셈이 됐습니다. 0대4로 팀이 대패를 했고 손흥민 선수 역시 선발로 출전했지만 9년 만에 리그에서 부상이 없는 경기에서는 가장 이른 시간 선수 교체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모를 겪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주요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출전 시간 58분이고요. 기록 따라서 57분, 58분 왔다 갔다 하는데 공식 기록으로 58분입니다. 그리고 포트몹 AI 평점 6.4점이고요. 슈팅 숫자 없습니다. 볼 터치 26번, 패스 17번, 성공은 14번. 그중에 키패스가 2번이었고요. 리커버리, 경합, 볼 빼앗긴 장면, 드리블 성공. 이 수치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슈팅이 하나도 없는 게 눈에 띄죠. 키패스 2번. 이거 아쉽습니다. 이게 전반전 초반에 여기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아웃사이드로 박스 안에 들어가던 베르나한테 기가 막히게 휘어차졌던 요때 이거 베르나가 넣었거나 아니면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동료한테 내주는 시도라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 58분 뛰면서 슈팅 한 번 날리지 못한 채로 공 딱 26번 만지고 교체되면서 나왔고요. 자, 그러면 현지 주요 매체 평점 그리고 평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5개 매체 살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 스카이 스포츠, 구영민,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의 데일리 메일이 요즘에 또 평점을 열심히 올리고 있어서 이렇게 5매체 평점을 합쳐봤고요. 최고점은 이게 참 최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브레넌 존슨이 최고점인데 5.1입니다. 최저점은 반더벤, 실점 장면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았던 반더벤이 이 이브닝 스탠다드 3점, 구영민이 2점을 주는 등 아주 나쁜 점수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최저점 받았고요. 그리고 최저점 바로 위에 차점자죠. 낮은 순위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페드로 포로하고 손흥민 선수가 4.2점을 받으면서 두 번째로 나쁜 평점을 받았습니다. 포로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6점을 준 덕을 좀 받고 손흥민 선수는 이 풋볼 런던에서 3점 최저점을 줬고요. 나머지 매체에서는 5점, 4점씩 이렇게 받았습니다. 인상적인 게 이제 그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영민한테는 3점 받았고요. 데일리메일에서는 5점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점이 정말 최악이죠. 자, 그러면 매체별로 어떤 평가를 내리면서 점수를 줬는지 볼게요. 먼저 구영민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 60분도 못 뛰고 교체가 된 건 놀라운 일이었지만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다거나 공소율을 지켜내는 것도 못하면서 전반전 특히 무기력했다. 자, 티모 베르너에게 4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베르너가 기회들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토트넘은 그 비용을 치러야 됐다. 독일 선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 자, 미키 반더벤입니다. 2점 줬고요. 전반전은 네덜란드 선수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뉴캐슬의 골로 이어졌던 빌드업 과정에 만들어진 뉴캐슬의 빠른 움직임 앞에 2번이나 넘어졌다. 후반전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이삭이 반더벤을 무너뜨리면서 팀의 3번째 골을 넣었다. 잊고 싶은 하루였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3점을 줬습니다. 불필요하게 전진하는 바람에 이삭이 선제골을 넣게 공간을 내줬고 후반에는 뒤늦게 들어간 태클로 경고까지 받았다.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6점 받았고요. 이 좀 이렇게 줄 정도인가? 토트넘 공격 조합 가운데 뭔가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였지만 레이더가 조금 고장난 것 같았다. 평가는 약간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점수는 이렇게 줬고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3점을 줬습니다. 부상병동 뉴캐슬에게 압도당하는 바람에 최근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뉴캐슬이 지배한 축구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했다. 다음은 데일리 메일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토트넘 캡틴에게 이번 경기보다 더 부진했던 경기는 없었을 것이다. 와, 이거는 진짜 최악의 평가 아닌가요? 7점만 공격수로 나섰지만 공을 거의 이어받지 못했고 넘겨준 공이 뉴캐슬의 세 번째 골이 되었을 때처럼 볼을 넘겨받는 상황에서는 늘 빼앗겼다. 뭐 평가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점수는 좀 낮게 줬네요. 자, 그리고 데일리메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평가는 좀 안 좋습니다. 토트넘 감독에겐 잊고 싶은 하루였을 것이다. 전술은 작동하지 않았고 수비진의 경기력도 교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점수는 좀 높게 줬네요. 5점을 줬습니다. 자, 반더벤 여기는 3점을 줬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 선수 가운데 최고지만 이날은 참혹했다. 자신이 남겨놓은 뒷공간에서 뉴캐슬의 첫 두 골이 나왔다. 해설자 알리 맥코이스트는 반더벤이 롤러블레이드를 신고 나온 줄 알았어요. 라는 멘트를 날렸다. 계속 미끄러져가지고 하는 얘기죠. 자, 페드로 포로에게 4점을 줬습니다. 고든이 넣었던 골 장면에 원흉이다.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팀 박스 안으로 백패스를 했고 이게 상대 골로 이어졌다. 굴리엘모 비카리오에게도 5점을 줬습니다. 자, 힘없는 클리어링이 뉴캐슬의 두 번째 골로 이어졌다. 이브 비수마 4점. 사실 비수마 그러니까 사실 중원이 공략을 집중적으로 당한 것이 최근 토트넘 부진할 때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수마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생각보다 좀 잘 줬더라고요. 다른 매치들은 중원 장악 실패에 화가 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57분에 빼버린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상대팀에서 같은 등번호를 달고 있는 기마랑이스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 자, 다음 푸볼런던입니다. 손흥민에게 3점을 줬습니다. 캡틴에게 좋지 않은 하루였다. 센터포워드 자리에서 공을 키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결과 빼앗긴 볼이 두 골로 이어졌다. 이거 제가 앞서서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그 뺏긴 상황에서 역습 허용이 많이 됐지만 여러분 공격수들은 뺏기는 일이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일상 다반사입니다. 매 경기 볼 뺏기는 일이 없는 공격수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빼앗긴 이후에 바로 볼을 좀 지연을 시킨다든지 뭐 빼낸다든지 다시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실점 장면에 그 출발점이 손흥민 선수인 것은 맞지만 너무 언급이 뭐 제가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언급이 많이 되니까 살짝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자, 다음 티모 베르너에게 4점을 줬습니다. 경기 초반 3차례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는 발리로 하나는 손흥민을 때리면서 또 하나는 메디슨이 물러난 상황에서 골문을 넘겨버리면서 모두 날려버렸다고. 문전에서 결정력이 더 좋은 선수가 될 필요가 있다. 될 필요는 있지. 하지만 뭐 세모발이라고 우리가 가끔씩 좀 이런 얘기 뭐 사실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참 베너 완전 영입에 대한 고민이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공회전을 하지 않을까. 자, 브레넌 존슨에게 4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는 토트넘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처럼 보였다. 손흥민이 교체된 뒤 중앙으로 이동했지만 거의 볼을 이어받지 못했다. 자, 이브 비수마에게 3점 줬습니다.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골이 될 뻔한 상대 슈팅을 간신히 걷어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뒤로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자, 페드로 포로 3점. 경기 초반 귀중한 인터셉트를 해내면서 반스가 토트넘 박스 안에서 기회 잡는 걸 막아냈다. 하지만 그 뒤 부진했고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더니 후반 초반에 교체가 됐다. 데스티니 우도기에게 4점 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토트넘 풀백들이 좀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해요. 뉴캐슬 선제골 장면에서 고든에게 너무 쉽게 볼 소유를 내줬다. 그 뒤에 나아지긴 했지만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자,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4점을 줬고요. 거의 뭐 기재할 게 없는 경기였다. 그러니까 활약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57분에 교체가 됐다. 자, 그리고 손흥민 대신에 교체 투입됐던 데안 쿨셉스키에게는 5점을 줬네요. 오른쪽에서 몇 차례 좋은 질주를 선보였지만 동료들의 도움 받지 못했고 그래도 존슨이나 손흥민보다는 더 위협적이었다. 자, 브레넌 존슨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베르너가 경기 초반 존슨의 기막힌 크로스를 골로 성공시켰다면 다른 경기가 됐을 것이다. 그 뒤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요 존슨의 연결 장면에서 그거를 그렇게 때리지 말고 옆에 두 명의 선수가 확실히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줬다면 훨씬 더 좋은 마무리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참 아무리 초반에 갑자기 찾아온 기회를 하더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티모 베르너에게 6점 줬고요. 북동부의 우울한 오후에 토트넘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 아니 근데 잠깐 제가 삐끗한 게 뭐야?
그 위에는 베르나가 그걸 성공 못 시켰다고 욕하더니 뒤에는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뭐지? 내 잘못 봤나? 왼쪽 측면에서 돋보였고 공을 갖고 있을 땐 모험적인 시도를 했다. 이게 뭐지? 이게 뭔가요? 졸았나 이 이브닝스타드 기자가? 자, 네, 아무튼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4점. 경기 초반 직진 스프린트 과정에서 앤서니 고든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 뒤 회복하지 못한 채 60분이 되기 전 교체됐다. 다음으로 제임스 매디슨에게는 4점을 줬습니다. 볼 소유를 잃는 게 전부였던 중거리 슈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때릴 필요가 없었는데 괜히 때렸다 이거죠. 예. 좀 비꼬는 거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끔찍했다. 그러니까 디시즌 메이킹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별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게 상당히 좀 신기한데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베르드 평가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이브닝 스탠다드. 이돈 스미스 기자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네. 자, 어쨌든 네, 망한 경기 뭐 몇 점을 주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토트넘이 이번 경기 잘 극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경기 북런던 더비입니다. 2주 동안 휴식 기간 상당히 길고요. 이거 굉장히 잘 좀 정비를 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를 또 손흥민수의 그 더블 또 시즌 16호 골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